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최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100세 행복은 노후 설계 아닌 생애 설계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생애설계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에서 파견하는 UN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린다면요. 저는 한 40년 정도 그 고령화 사회 또 노후 생활 노인복지 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일 오래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학술 활동도 여러 군데 했었고, 또 국제적인 학술 활동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자문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으로 대통령을 모시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이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노후 생활 또 고령화 사회에 관련돼서 많은 그런 책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노후에 대한 준비만으로는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일찍이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후 설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전체 젊은 사람들부터 좀 인생 전체를 계획해서 실천을 하자 그런 의미로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라는 책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을수록 노후에 관심이 적다는 것으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후 설계, 은퇴 설계는 솔직히 말해서 노인 문제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정과 함께 올 미래 사회 제 다른 강의에서 고령화 사회 이해라는 강의에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인간 발달과 생애 주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그동안에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설계가 한계가 뭔가,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우리가 노후 설계보다는 생애 설계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생애 설계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유효 기한이 없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생애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 또 생애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해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옛날을 돌아보고 또 젊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도 아마 공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을수록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예. 나이 젊을수록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거는 왜냐하면은 노후는 먼 옛날, 먼 훗날 얘기예요. 예.
뭐 20대, 30대 되면 앞으로 내가 70, 80, 그다음에 100세까지 살 텐데 70, 80년 후에 일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생각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대, 30대 물어보면은 노후는 굉장히 뭐 좋아질 거다. 막연하게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주 은퇴 후에 멋진 삶, 여행하고 뭐 즐기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후를 즐기게 될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그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대충 노후에 대한 준비, 또 은퇴에 대한 준비 언제 하느냐. 대충 보면은 다 뭐 40대, 50대 넘어서 하거나 안 그러면 은퇴에 임박해가지고 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찍이 준비할 필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굉장히 살기 바쁜데 뭐 그때까지 먼 장래 일까지 생각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기 바쁜데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노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뭐 최고다. 이런 얘기하는데 돈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돈이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 바탕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뭐 구체적인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젊으니까 돈만 잘 벌면 돼 이런 생각하고 돈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하게 돼 노후를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수를 건강의 문제는 건강하면 장수한다.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건강은 장수 문제 장수는 건강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역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게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잘 지키면 된다 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지금 건강하니까 노후에 건강 관리 잘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뭐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노후 걱정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고령화, 노인, 노후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예, 그래서 뭐 노인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이 별로 없다든가 또 노인들이 많아지는 사회 이거 두렵기만 하고 어떤 면으로는 이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노후 문제 또는 무슨 은퇴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빨리 처리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마음이 대부분 보면은 뒤로 미루어요. 그래서 아유 골치 아프니까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하자. 그러다가 이제 퇴직 임박계가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이 얘기가 나오면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뭐 무관심하고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왜 젊은 사람들이 노후에 관심이 없냐 하면은 고령화 또는 고령화 사회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고령화 사회 이해라는 강의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좀 잘 이해할 필요도 있고 또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못한다거나 몰라서 관심을 못 가지는 것은 정말로 좀 안타깝죠.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노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하는 것은 뭐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후만 잘 준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노후 설계는 노인 문제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0년 아닙니까? 금년 이제 2020년대 10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적 문제 해결을 넘어가지고 이제 노후에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가치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회가 이제 분명히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제 다른 강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healthy, active and happy aging이라고 하는 하하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후에 계획을 세워야지 단순히 노후의 문제만 해결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다. 노후 설계가 주로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노후 설계는 사실 보면은요, 이 외국에서 먼저 발전해 선진국에서는 벌써 뭐 40대 1900한 40년대 말부터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니까 그때마다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 퇴직해서 뭐 사실은 65세에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뭐 한 10년, 뭐 길어야 15년 정도밖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노후 문제 뭐 잘 뭐 그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고 그냥 뭐 그러면은 잘 된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 임박해서 준비해도 뭐 늦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이 점차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늦게 오고 늦게 발전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85년도부터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하기는 뭐 같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은 많이 뭐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도 지금은 이제 그 교육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 노후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이 아직까지도 제일 중요시되고 또 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은퇴 설계는 재무 설계라고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취업 아직도 젊은 나이에 50대 말에 40대 말에 또는 50대 말에 퇴직하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건강한데 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일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치우쳐 가지고 이제 노후 은퇴 설계의 또 대부분은 이렇게 재무 설계와 더불어서 재취업 설계 이쪽에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범위를 넓히면은 건강 또 뭐 사회 활동 봉사 뭐 이제 더 넓히면은 가족 또
사회관계 이렇게까지 지금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무 중심 그리고 재취업 안 그러면은 건강까지가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은퇴 설계의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대기업 일부에서만 노후 설계 교육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이라는 걸 보통 한 1,000명 이상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요. 대기업이 그런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한 950여 개 되는 걸로 나와요.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 작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대기업 중에서 은퇴자, 은퇴 예정자, 퇴직 예정자를 위해서 교육과 서비스를 시행하는 그런 기업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80% 이상의 대기업도 그런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그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 예정자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뭐 전직 지원 서비스, 재취업 지원 서비스, 뭐 은퇴 설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퇴직 예정자 대부분이 아직도 대기업에도 거의 서비스를 못 받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중소기업은 뭐 훨씬 더 심하겠죠. 거의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후 설계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물론 이제 일부 그런 기업에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금융권에서 이 보험하고 관련되거나 뭐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주로 재무 설계 위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생애 설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애 설계에 대해서 뭐 의미가 뭔지, 또 내용이 뭔지, 뭐 절차가 어떤지 이 얘기가 뭐 여러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뭐 하는 사람마다 다 그냥 구구각색이에요. 천차만별. 다른 말로는 또 뭐 백인백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뭐 또 어느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절차인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로 단기적이거나 안 그러면 길어봤자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영역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재무, 그다음에 재취업, 그다음에 뭐 건강 이런 정도 두세 개 분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계속 진전이 되고 이제 또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금년 5월 1일부터 이제 이 퇴직 예정자 또는 은퇴 예정자들한테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용주가 퇴직 준비 교육 또는 뭐 재취업도 좋고 이런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해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있더라도 좀 더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다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금년 5월부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문제로 지금은 기회를 거의 대면적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는 더구나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 상황이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노력해서 그런 기회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1,000명 이상 기업은 사실은 금년도부터 평균 16시간 이상은 이제 은퇴 노후 생활 또는 그런 거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와 함께 미래 사회, 이거는 제 다른 강의에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조금 이제 좀 상기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그 내용은 인생 후반기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퇴직 이후의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노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기본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가치, 의미를 높이는,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고 있듯이 노후가 되면은 정말 자기 삶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또 자존감을 또 계속 유지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노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식주의 준비에 끝나서는 안 되고 또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가 변화해서 이제 같이 살지 않는 이렇게 자녀들과 별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인적으로 돌봄과 더불어서 이제 생활비 부담이라든가 또 이런 면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 이제 퇴직한 사람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또 국가 사회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이제 이런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인 어떤 사실과 더불어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변화, 즉 이제 다른 변화죠. 지식 정보화 사회.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발전하는 사회. 그다음에 또 만물지능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까지 발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해서 만물지능 인터넷으로 발전한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의식을 해서 내 앞으로 놓여 있는 30년, 40년 또는 40년, 50년을 우리가 정말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또 실천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